먼저 B면이죠. B면을 이제 가공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홈 쪽인데, 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도면을 보시면 뭐 딱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 파이 40, 파이 35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파이 40 정도 되겠네, 그죠? 40. 잠깐만, 이게 화면 사진이 떨어지나? 40.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여기가 이제 파이 35가 써있죠. 그 형상만 잘 보세요, 도면으로. 그 다음에 길이는 파이 40은 여기가 이제 9 정도 나오고, 안에 홈이 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9 정도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요 형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홈이죠. 자, 홈은요, 요 부분만 홈이에요. 여기 파이 35에 길이는 6mm라는 이 부분. 그래서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깎여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홈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할 점. 우리가 우선 황삭과 정삭을 진행하는데, 이 황삭과 정삭을 진행할 때 그 P10번부터 Q20번에 들어가는 내용, 즉 제품 형상을 표현할 때 이 홈은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홈은. 그러니까 황삭과 정삭에서의 제품 형상을 표현할 때 이 홈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실제는 이렇게 생긴 형상이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보셔야 돼요. 수평 라인으로.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O에 숫자 4자리 들어가시고요. A-0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OB 찍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G21, G40, G54, G99 들어가고요. 그 다음 09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주축 최대 전수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 일정 제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은 도면을 보시면은 직경이 58이 제일 크네요. 그죠? 58이니까 파이 60짜리 재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작점은 64에 Z2점으로 갑니다. 그 다음 G71 6값 들어가시고요. R값 들어가시고 절상력 키시고요. G71 제품 형상 첫 번째 블록, 제품 형상 마지막 블록, 정상 여유량, 그 다음에 이성 속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10번 G42. 자, G42 들어가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 가공할 때 뺀다고 했어요. 생략하시고 G00 X는 0.2점 들어갑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그 내용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G4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가공할 때. 근데 지금 이 G42를 집어넣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제대로 안 깎이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G42는 시뮬레이션 가공할 때 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01 Z는 0점. 그 다음에 도면 보시게 되면 X는 20만큼 올라가네요. 그죠? X는 20.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이죠. 그래서 지금 도면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그냥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원점이 여기죠. 원점이 여기고, 이렇게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X 20만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못따기가 아니죠. 대각선 X는 30에 Z-9 이렇게 해서 대각선 이동 경로를 갑니다.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수평 라인, 자 5mm. 자, 제가 전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절대 지령과 상대 지령 중에 좌표죠.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 중에 절대 좌표를 줄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를 쓰긴 쓰는데 그냥 다 그 상대 좌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섞어서 혼합 지령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혼합 지령. 그래서 혼합 지령은 특징이 뭐냐, X랑 그 다음에 Z인데, Z를 주로 상대 좌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정리하자면 X, W 이렇게 많이 쓰는데, X는 절대고요. 절대. 그 다음에 W는 이제 상대 개념입니다. 이거 섞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좌표보다 상대 좌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계산하기가. 왜냐면 이게 구간마다 다 치수값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상대좌표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처음부터 쓰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대좌표로 하면 W 상대좌표입니다. 이거는 그 거리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5 점. 이러면은 이 수평 가공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헷갈리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면 Z는 마이너스 14 넣어주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W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5점. 만약 절대좌표로 쓰게 되면은 Z축으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4점 다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운 R, 여기 누운 R이 있죠. 돌아가는 방향 손가락 돌려봤더니 시계 방향 지공이네요. 여기죠. 지공이. 그 다음에 X는 변함이 없고, Z는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고요. 만약 W 쓰게 되면 W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R 20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또 누운 R까지. 그 다음에 또 직선 가공 들어가죠. 지공이 직선. 마찬가지 W는 마이너스 8만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또 혼합지형으로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들어가죠. X는 40점, Z 말고 W는 마이너스 12점이 됩니다. 이 대각선 거리가 10이잖아요. 그죠? 12점.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9 넣어주시면 되겠죠. 9가 아니군요. 자, 이거 홈 무시하라고 했죠? 홈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한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W는 마이너스 9가 아니라 3개의 값을 더한 9 곱하기 2는 18이고 18에다가 24니까 24 24만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수평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X는 여기 코너에 R3이 있는데 R3만큼 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X는 52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죠. 얘 돌아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 G03 X는 58에 W는 마이너스 3에 R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G01 자 비행기 26 X는 58.1 Z는 W는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버제거 한번 해주시고, 버제거가 끝나면 N20 G40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 다음에 X는 64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 N09 절상리 오프, G09 X는 150점, Z 150점, N05, 그 다음 N01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삭은요, 굳이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운 거 그대로 그냥 복사 개념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떤 형상이든 간에 정삭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T0303 정삭 공급 호출. 그 다음 회전수 고속으로 해주셔야 되고, 면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시작점은 황삭 사이클과 동일하게 하라고 했죠. 안전상. 그 다음 정삭 사이클 돌리시고 F값도 작게. 왜냐? 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끝났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완료가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짜 주셔야지만 홈 관련된 교육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바이트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M30을 뒤로 밀려주시고 M01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정에 이제 홈바이트를 집어넣을 건데, 홈바이트는 T0505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G96과 G97 두 가지를 쓰는데, G96을 주로 쓰긴 써요. 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G96은 회전수 제어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G96 놓고 홈바이트를 파다가 홈팁이 잘 부러진다, 파손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예 G97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서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직접 지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400 N03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400rpm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팁이 과부하가 안 걸린다 그러면 G96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전수 변화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홈은 주축 최대 회전수를 저속으로 해. 얼마큼 하냐? 한 700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000 잡았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700이에요. 어차피 저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G96 S는 한 4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 회전수를 최대한 적게 먹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은 홈폭이 몇 mm? 4mm 짜리 쓴다고 했고요. 그러면 G00으로 데리고 갑니다. 먼저 X는요, X는 40보다 커야 돼요. 도면상에 봤을 때. 여기가 현재 40이니까 치수가 이 라인이 파이 40입니다. 그러면 X는 한 44 정도로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Z는 마이너스, 아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Z는 마이너스 6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G01 X는 팝니다. 얼마큼 파냐? 35까지 파시면 되겠죠. F는 0.05. 되게 저속으로 들어가요. 얘도요. 절상이 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제가 최근에 방산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기술자 좀 소개를 시켜주던가 아니 나보고 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농담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쪽에 하나 뭐죠? 거기 통합된데 거기 한 방산업체 같은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알루미늄 가공을 하는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는데 정밀 가공차라고 해서 미크론 단위는 아니고 일반 아마 그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종차가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찍힘, 공구에 찍힘이라든지 어디에 찍힘 자국이 있으면 안 된대요. 왜냐 이게 찍힌 자국이 있으면은 도금 처리했을 때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불량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홈을 팔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찍힌 자국이 발생해. 찍힘이 주로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여기 홈을 파면은 이렇게 형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면 보시면 돼요. 도면이 이런 구조죠. 여기가 현재 파이가 35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가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형상이 발생하냐, 이렇게 하나 선이 생겨요.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이 찍힘 형상처럼 보여요. 찍힘. 근데 이건 찍힌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홈바이트 가공이 끝나고 나서 바로 빼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형상이 잡히냐면,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이 방향으로 쳐다보면은 대략 이렇게 형상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가 홈 안쪽 부분이고 이게 홈 바깥쪽 부분인데, 그럼 이 찍힘 형상을 여기서 쳐다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제로는 이게 가공이 다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공이 다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빼버리니까 이게 약간 들깎이는 것, 살짝 들깎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찍힌 것처럼 보여요. 사실 들깎인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고 그걸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보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공회전 시키면 돼요. 그럼 제자리에서 공회전 시켜주는 기능이 뭐냐? 지공사를 써요. 지공사라는 거는 여러분 G코드 일라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휴지 시간이라고 해요. 휴지 시간이라는 거는 공구를 잠깐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휴지 시간. 얘는 특징이 원샷입니다. 참고로 한번 쓰고 버리는 개념이에요. 지공사라는 휴지 시간을 쓰고요. 교재는 5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공사, 여기 일시정지가 쓰는데 원래 휴지시간이에요. 일시정지가 아니고 휴지시간. 지공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X는 초당 단위로 들어가요. 몇 초를 쉴 거냐. 우리는 몇 초를 쉴 거냐면 1초 정도 쉴 거예요. X는 1자. 그러면 공구가 35파이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1초 동안 쉬어요. 공구가 쉬는 거예요. 이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공작물을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들깎이는 이 형상이 싹 사라져요. 하나의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찍힘 자국도 없어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고, 지공사 x 1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 다시 빼요. x는 44를 빼주시고, 이때 속도를 좀 빨리 하시면 좋겠죠. 가공이 끝날 때는 빨리 빠지는 게 좋아요.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동하죠. 몇 미리 이동한다고 옆으로? 2mm. 이때는 상대좌표를 쓰면 편해요. 절대좌표 쓰지 마시고. 상대좌표 W. 자,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면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2mm 이동해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상대좌표예요. 또 나중에 또 볼 때 이게 저게 2가 왜 들어가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절대좌표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대좌표를 되면 Z는 마이너스 62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 자, 다 됐으면 다시 파야겠죠? X는 35점, F는 0.05. 두 번 파는 거죠? 그 다음 휴지시간, 지공사, X는 1점. 그러면 면도 깨끗하게 가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또 이동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래도 혹시 또 기계가 흔들리거나 정밀도가 떨어지면 또 자국이 또 생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W-2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더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왔다 갔다 면 좀 곱게 나라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 회사 가서 저처럼 뭐 방산업체 뭐 그런 데서 부품 납품하는 거면은 신경 써주는 거지, 뭐 그거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내면 이제 다시 원위치 X는 44점.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합보, 절삭력 꺼주시고 안전거리 합보, 주축정지, 그 다음에 M30. 요게 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홈 관련된 뭐 자동 사이클 기능도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 드릴 텐데, 당분간은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축 가공하는 거는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짠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쪽 면도 프로그램 짜가지고 완료시키는 걸로 해서 요거 도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짰던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요런 거 한글 같은 거 다 지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은 최대한 없애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다 됐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장 파일이 A-05 저장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터를 또 실행시켜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이 소프트웨어가 꺼졌다 다시 키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NC-ON 잡아주고, 비상정지 해제, 그 다음에 머신 레이디,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는 RF.RTN 클릭해 주시고, X축과 Z축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원점 복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머신 보기 버튼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부분 얘를 커버를 좀 없애라고 하셨죠? 요거. 왜냐면 이 커버가 있으면은 좀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커버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2D 보기는 YZ 옆에 있는 2D 뷰를 눌러주시면 2D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을 이용해서 화면 이동,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를 진행합니다. 자, 순서는 재료 설치 먼저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소재는 60에 길이는 99로 해서 소재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다 빼세요. 이거 공작물 이 설치 위치를 이 플러스 값 최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빼주세요. 그러면 저랑 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예 그냥 물리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알람 뜰 때까지
최대 치를 빼주시고요. 이래도 뭐 가공은 되니까 현실성은 떨어지더라도 이러면 이제 세팅감은 정확하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재료 설치까지 완료. 그 다음에는 이제 툴 관리 가셔가지고 1번, 3번, 5번에다가 세팅을 할 건데, 먼저 1번. 자, 저처럼 리스트가 있으면은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외경 황삭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먼저 외경 황삭에 35도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얘를 1번에 꽂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또 외경 황삭 또 잡혀있죠. 2번도 똑같이 35도로 해서 같은 공구로 해가지고 꽂습니다. 그 대신에 공구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외경 황삭, 외경 정삭 이런 개념으로 공구 두 개, 얘를 각각 1번, 3번에다 꽂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고 있죠. 세 번째 홈에 가셔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네요. 인서트 넓이. 자, 현재 인서트 넓이가 3mm로 잡혀있는데 이걸 4로 고쳐주시고요. 4. 우리는 폭을 4mm로 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4로 고쳐주시고 확인. 그럼 여기 보시면 인서트 폭이 4mm로 잡혀있는 게 확인될 거고, 얘를 5번에다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툴 번호는 1번, 2번, 3번이고, 툴 매거진 번호는 1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1, 2, 3, 1, 3, 5 이렇게 되겠죠, 번호는. 그리고 툴 매거진에 있는 번호가 이게 공구 번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툴 번호는 이 툴 리스트의 번호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툴 번호에 있는 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중요한 번호는 이 툴 매거진에 있는 번호가 실제로 우리 그 프로그램상에 있는 T0101에 첫 번째 01에 해당되는 그 영역입니다. 이게 혼돈하지 마시고, 이거 되게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툴 리스트 번호와 툴 매거진 번호는 다르다. 이걸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번서부터 차례대로 세팅을 합니다. 먼저 툴 넘버 1번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툴 넘버 1번 확인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자동 원점 설정에 가셔서 공구를 갖다 붙여요. 자동 원점 설정으로 해서 공구를 갖다 위치 이동시킵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오프셋, 그 다음에 워크, 그 다음에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X는 60점, 툴 매저 눌러주시면 세팅 되고요. 그 다음에 Z는 0점, 툴 매저 눌러주시면 이렇게 XZ축이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의 기준 공구를 잡아 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이어서 툴을 바꿉니다. 수동으로 3번 불러와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요 상태 그대로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동 원점 설정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얘도. 근데 이제 공구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세팅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원점이 아닌 길이 보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길이, 그러니까 공구 보정 쪽으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방향키 있죠.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W 말고 G 쪽으로 넘어가서 3번에 가셔가지고 커서 이동해야겠지. 3번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X는 60점, 툴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황삭 바이트와 정삭 바이트는 공구가 같은 사이즈,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치수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5번 또 불러오시고요. 툴 넘버, 이거 툴 체인지 수동으로 5번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홈바이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자동 원점 설정으로 해서 선택,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공구가 현재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약간 형상이 다르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5번에 이제 가셔서 세팅을 합니다. 먼저 X는 60점, 툴 매저, 그 다음에 Z는 0점, 툴 매저. 그러면 마이너스 5가 현재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특별하게 저랑 다르게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 3, 5가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
다들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제 프로그램 불러오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1번에다가 저장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에디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 dir, 밑에 dir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록이 나옵니다. 자, 현재 1번이 저장되어 있죠? 알파벳 5의 숫자 1번을 눌러서 먼저 델리트 키 지워주시고, 다시 알파벳 5의 숫자 1번 눌러서 인서트 키로 생성을 시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에서 프로그램 번호만 생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파일 열기, 그 다음 아니요. 자, 아까 저장했던 A-05죠. A-05 텍스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A-05. 그 다음에 지금 뭔가가 지금 한글이 들어갔어요. 지금 알람 떴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런 알람이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람이 뜨면 이렇게 창 하나가 없어져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세요. 그럼 다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내려가지고 혹시 추가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요거 때문에 문제된 얘기죠.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지울 때는 델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고요. 커서를 위에다 올려놓고 지우세요. 그래야지 순서가 맞네요. 커서를 위에다 올려놓고 델리트 키 누르면 밑에 키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불러왔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리셋, 프로그램 눌러주고 리셋, 메모리 MEM 모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PROG 버튼 눌러주고 리셋,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고, 잠깐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옵셔널 스톱 배웠잖아요. 그죠? 자, 옵셔널 스톱 버튼을 좀 클릭해 주세요. 요 버튼. 옵셔널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이게 공정마다 멈춰요. 옵셔널 버튼 클릭해 주시고 사이클 스타트 눌러 주면 먼저 1차 황삭 진행할 거예요. 황삭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황삭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삭. 자, 이제 요 끝났을 때 제품 형상, 표면 거칠기, 공구 마모, 치수 같은 거 다 제시이 되는 거고, 그냥 다 됐다 그러면 다시 사이클 스타트 또 누릅니다. 2차 정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홈이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자, 홈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홈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전거리 확보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네. 그죠? 이런 100% 들이박는 거죠. 그래서 홈을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점을 빼먹을 수도 있고요.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여기 X44 있잖아요. 여기다 G01 좀 넣어주세요. 혹시 G01. 원래 G01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게 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들어가지고 G01 다시 놓겠습니다. G01. 그러니까 G04를 쓴 이후에 그 다음에 공구를 이동시키잖아요. 이때 G01 좀 넣어주세요. 이게 소프트웨어마다 약간 달라가지고 체크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됐으면 다시 리셋 눌러주시고, 자, 제가 프로그램 수정했기 때문에 처음 다시 할게요. 자동 황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G01 집어넣은 게 또 나타나네. 그죠?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마지막 홈. 자, 홈 들어갑니다. 이제 홈은 1차 파고에 2차까지 파고를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형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완료된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똑같은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되면 세팅하는 건 어차피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세팅도 처음 하면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금방 감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A-05 형상 부분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뒷부분
뒷부분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로 만들기 들어가 가지고 뒤에 부분 프로그램 짜는 걸 진행할게요. 뭐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형상은 뭐 알다시피 단차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못따기가 있죠. 못따기는 C2, 그 다음에 가운데만큼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형상. 자, 그럼 먼저 알파벳 5에 프로그램 번호 다르게 넣어주시고, 얘는 A-05, 사실 얘가 이제 A죠, 원래는. A-05A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전께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공구 선택, 주축 최대 회전수, 주속 일정 제어, 그 다음에 시작점, 황사 사이클, 그 다음 황사 사이클 한 번 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동 경로,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 거죠. G40이 원래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략하고, G02 Z0점, 그 다음에 X는 도면 보시게 되면 58에 C2, 54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X는 58에 Z-2만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Z는 마이너스, 한 50mm 갑시다. 50mm 정도 잡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제 끝났죠. N20 마찬가지 G40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X는 54까지 54가 아니죠, 64까지 올라가 주시고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은 M09, G09, X150점, Z150점, M05, M02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사까지 해주셔야 돼. 정삭은 T0303, 그 다음에 G90, S150에 N03, 그 다음에 G00, X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64점에 Z2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G70, P10번, Q20번, F0.1, N08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09 넣어주시고, 원래 N00은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실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절삭류가 늦게 꺼질 수도 있어요.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혹시나 해서 N09를 밑으로 뺀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 입맛대로 수정해 쓰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삭류 끄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사까지 이제 마무리 졌어요. 얘들 다 됐으면은 이제 저장을 하시고, 아까 그 시뮬레이터를 돌려 물어서 가공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저장해야겠죠? 저장. 마찬가지로 A-05-A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럼 얘는 A-05-A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이제 시켜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프로그램 2번으로 불러와서 마지막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2번 갈게요. 이제 자, 시뮬레이터 띄워주시고, 자 먼저 돌려물기 해야겠죠. 자, 돌려물기는 그 재료에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공작물 회전 눌러주시면 이게 돌려물기가 돼요. 돌려물기가 된 거고, 현실적으로는 물리지는 않은 건데 그냥 그래픽상으로 물렸다가 이렇게 칠게요. 돌려물기 완성. 그 다음에 에디트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dir, 자 알파벳 5의 숫자 2번 눌러주고 델리트 키, 그다음 프로그램 2번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 5의 숫자 2번 인서트 키 눌러서 프로그램 생성을 합니다. 다 됐으면은 아까처럼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불러오시면 돼요. A-05-A 이걸 불러오시면 되겠죠. 알람이 이제 안 뜨면은 잘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MEM 모드, PROG 버튼, 리셋, 그 다음에 옵션스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Z값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굳이 원점을 따로 잡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옵션에서 껐네요. 원래는 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완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은 따로 잡으실 필요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좀 시간 지나면은 이 전체 길이 맞추는 방법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된 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측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끝낸 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 측정이 끝났으면은 여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시 원산 복귀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05는 완성시키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습,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학교에서는 이제 정석대로 배우다 보니까 이 공정별로, 그러니까 그 가공 종류에 따라서 황삭, 정삭, 폼, 나사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황삭에 맞춰서 황삭 공구도 하나 필요하고, 정삭 공구도 필요하고, 홈 공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본이죠. 그 스탠다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하거든요. 대충대충. 그리고 대충대충 할 때 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황삭 공구랑 정삭 공구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황삭도 하고 정삭도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구 하나로 황삭 정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냐,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원리는 원래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 이건 좀 샘플이 좀 있어야겠네요. 불러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아까 짰던 A-05-A 이걸 가지고 진행할게요. 예를 들어서 공구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1번 공구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T0303은 필요 없죠. T0303은 필요 없고, 그리고 황삭과 정삭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량 생산할 때 쓰기 때문에 뭐 체킹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황삭이랑 정삭을 바로 끝내버리는 식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중간에 이런 뭐 굳이 안전거리라든지 절상류, 오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빼버리시고, 그 대신에 정삭할 때는 회전수를 좀 고속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G96 들어가요. 이건 추가됩니다. 이건 추가되는 거고, 추가. 그리고 정삭의 시작 위치도 원래는 추가가 돼야 돼요. 그죠? 정삭 시작 위치. 정삭 시작 위치.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생략이 돼요. 생략이 돼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집어넣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필요 없어져요. 그럼 얘가 왜 필요 없어지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사이클은 가공이 끝나면은 어디로 돌아가냐? 시작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황삭 사이클까지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공구는 알아서 이 위치로 와 있어요. 이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로그램을 따로 추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얘는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공구 하나 갖다가 황삭, 정삭까지 끝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공구 하나 갖다가 황삭과 정삭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경해서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수정을 하시던가 아니 적으시던가 아니면 뭐 아까 뭐 사진 찍으시던데 사진 찍으셔가지고 마무리 지시고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 보셔도 되고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요거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소재를 바꿔주고요. 프로그램은 아까 2번을 지우고 다시 수정한 프로그램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2번을 생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정의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불러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와줬고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수정이 안됐네요. 저장이 안됐나? A-05- 여기서 직접 수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설명 다 끝났으니까요. N09 지우고 G00 Z 다 지워버리고 N01 지워버리고 T0303 지우고 G0 X64 Z2 지우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공고 하나 갖다가 정삭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MEM 모드 리셋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 주시게 되면 황삭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정삭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삭까지 끝난 거예요. 공고 하나 갖다가 요게 이제 응용 버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또 사용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이 도면을 이제 점점 약간씩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도면을 보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이해가 되시겠지만 근데 도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M30 원래 M30이란 건 나사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 숫자 2는 피치를 말하거든요. 피치라는 건 나사의 이 나사산의 그 크기를 규격화시킨 건데요. 피치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린 걸로 하고 그럼 M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삼각 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삼각 나사라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삼각형이 있으면은요 이 세 모서리 합이 그러니까 세 모서리가 60도에 60도고 다 합쳐서 180도가 나오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보통 삼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라는 이 값은 뭐냐면 요거는 직경을 뜻해. 직경 나사부 직경 그러므로 여기 이제 파이에 해당되겠죠. 파이 직경을 말하는 거고 30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무시하고 P라는 거는 이제 피치라고 해서 나사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사 규격은 왜 필요하냐면 나사 피치가 없으면은요 A라는 회사에서 만든 나사와 B라는 회사에서 만든 나사가 조립이 안 돼요. 이런 규격이 없으면. 그래서 서로 똑같은 치수로 깎자. 그래야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런 약간의 호환성 때문에 이 규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규격대로 안 깎으면은 나중에 다른 그 타 부품에 조립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피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먼저 1차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드리고 이제 그냥 앞으로는 도면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뭐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거니까. 먼저 첫 번째 도면 분석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공 공정 설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자동 운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도면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선의 그 형상과 치수를 확실히 구분 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점 지정 및 찾기를
이게 여기가 원점이 아니군요. 이거 그 다음 단계 얘기고, 도면 분석이 끝났으면 재료 설치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 설치, 그 다음에 공구 호출, 그 다음에 재료 회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단계로 공구 이동 이렇게 진행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이동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원점 지정 및 찾기, 요게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의 끝점 찾기, 세 번째가 좌표값 설정 구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NC 프로그램 작성,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G00, G01, G02, G03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정 설계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공 공정 설계. 가공 공정 설계는 가공 횟수를 몇 번에 할 거냐, 1회에 끝낼 거냐, 2회에 끝낼 거냐. 1회면은 한 번에 끝낸다는 뜻이고, 2회는 양면 가공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면 가공 진행한다고 했죠. 그 양면 가공은 알다시피 여기 요 경계선을 잡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 양면 가공이 이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면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이제 가공 방법은 황삭, 정삭, 홈까지만 들어갈 거고, 이제 공구 선택을 해야겠죠. 공구 선택은 여기에 맞춰서 황삭 바이트, 그 다음 정삭 바이트, 그 다음 홈 바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가공 종류라고 합시다. 종류. 이제 공구 선택을 해주신 거고, 그럼 공구 선택이 다 끝났으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회전수. 회전수는 얘는 주속 일정 제어 저속도에서 100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F값은 0.2 정도 주는 걸로 하고,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더 들어가요. 뭐라겠지? 자세히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이제 1의 가공 깊이 6값이죠. 6값을 얼마 주냐? 2mm 정도 주죠. 2mm. 얘는 이제 1의 가공 깊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필요한 게 뭐냐? 정상 여유량 UW. 정상 여유량을 이제, 정상 여유량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0.2 정상 여유량 이렇게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정삭 바이트는 S 150 주죠. 주속 일정 제어. 얘는 미터 퍼 마찬가지 미닛이고, 그 다음에 F를 0.1 주시고, 이게 좀 가공 공정 설계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 홈바이트는 얘는 S 40 정도 줬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얘는 최대 회전수 700 잡았어요. (700rpm으로) 잡아줬고, 선정. 그 다음에 F값은 0.05 정도 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정을 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사실 재료 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재료 크기는 공구 선택했으니까 그 전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 전에 재료 크기랑 재질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재료 크기는 직경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는 50파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87인데요 요 9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에 90으로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으로 깎았을 때 87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뭐 배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재질은 뭐 SN45C로 해서 일반 탄소강으로 가공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까지 더 마쳤고요. 그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원래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걸 가공 공정 설계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자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밑에 직원한테 주면 밑에 직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이 데이터 보고 진행을 하겠죠. 근데 사실 큰 기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약간 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약간의 이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기술을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내 월급이 적어질 것이다, 내 능력이 깎여 내려간다는 뭐 그런 약간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술을 공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유를 하면 내 장점도 있죠, 단점도 남한테 이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점을 뭐 지적받는 건 사실 기분 안 좋지만 지적받고 더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기술 공유하는 게, 기술을 꼭 전수해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각자 그 사람마다 이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어떤 사물이든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뭐 이거 많이 안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줄라나 모르겠네. 뭐 그것까지는 저도 판단이 안 쓰지만, 뭐 최대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진행하시기 좋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하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본격적 프로그램 짜야겠죠.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P94-A가 되겠죠. 자,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뭐를 진행할 거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씩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먼저 점 체크하라고 했어요. 점은 원점 하나, 그 다음에 못따기 하나, 그 다음에 못따기 둘,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가상의 점 하나, 총 점 4개가 필요한 거죠. 점 4개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 좌표값 넣어 주셔야 됩니다. 1번의 좌표값은 당연히 원점이니까 원점은 다른 말로 x는 0, z는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못따기 시작점인데, 얘는 계산을 해 봤더니 C2, 자 C2면은 얼마를 빼야 되냐? 4를 빼라고 했죠. 그러면 x는 44까지 가주시고 z는 0이 됩니다. 원점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좌표값이 어떻게 되냐? x는 최대치니까 48만큼 가주시면 되겠고, z는 마이너스 2만큼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은 z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48을 유지하고 z는 마이너스 한 45 정도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의 끝점에 대한 좌표값을 다 찾아주시고 점의 개수도 파악해 주시고, 그래야지 남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나왔을 때 굳이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되는, 분량난 거 굳이 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짜시면 되겠어요. 먼저 환경 설정 G21, G40, G54, G99, 공구 선택, 주축 최대 전수 지정, 주속 일정 제어, 시계 방향, 회전. 그 다음에 아까 재료를 보니까 재료 60? 50이죠. 50짜리 재료 쓴다고 했죠. 그래서 G00 X는 54가 되겠네요. 안전거리 띄어서. 그래서 G00 X는 54점, Z 2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황색 사이클 집어넣을 건데, 황색 사이클은 요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요 조건에 맞추게 되면 G71 육값 2mm, 도피량 0.5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절삭류, 그다음 G71 P랑 Q는 어차피 지금 짤 거니까 생략하고, U는 0.2씩 주니까 0.4, 더블 0.2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은 F는 0.2까지, 이성속도 0.2라는 뜻이죠. 아, 여기 이성속도가 빠졌네,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 위에 있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놓고 1번 지워버리고, 요거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자, 먼저 N10번 G42 생략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G00 X는 0, 요거 갖다 쓰시면 되겠네. X는 0. 그 다음에 Z를 안전거리 띄워야 되고,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G01 Z0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44, Z0은 모달이기 때문에 생략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48, Z2점 대각선 가공,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이 가공,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품 형상.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요. N20 G40 X는 54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품 형상에 해당되는 거죠. P10번 Q20번에 이 영역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 형상 또는 공구 이동 경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절삭류 오프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이렇게까지 작업을 끝냅니다. 아유, 시간 또 금방 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이제 황삭 끝났고요. 이제 정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은 공구 번호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축 최대 전수는 생략하시고 주속 일정 제어를 약간 올려주셔야겠죠. 정삭은 150 정도. 그 다음에 시작점은 그리고 참 점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점 빼먹으면은 이게 오류가 뜹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G09 X 50점 Z 5점으로 가주시 2점으로 해서 시작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삭 사이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절삭류까지. 그 다음에 절삭류 오프, 그 다음 안전거리 확보, 추출정지 M30 이렇게 해서 A면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A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저장하세요. 이제 저장하시고, 얘는 P-94-P-94-A면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파일로 해서 다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되죠? 자, 뒤집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주의하시면, 여기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90mm 짜리 재료로 현재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쪽 원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mm 정도 깎여 나가요. 세팅하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깎여 나간 건 없고, 다만 3mm가 크다는 것만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3mm 큰 거는 이 반대쪽, 즉 B면 가공할 때 이 3mm만큼 더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 깎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먼저 알파벳 O에 프로그램 번호 넣어주시고, 그다음 주소 달아주시면 되겠고, 주소는 P-94-B가 되겠네요. 그 다음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공구 선택, 주주 최대 전수, 주소 일정 제어,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 시작점은 54의 Z 얼마,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 선반에서는 이 전체 치수, 즉 90mm를 87로 맞춰주는 방법이 대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프로그램 지원이 안 돼가지고요. 아니면 지원이 그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재료가 이렇게 원통형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요 단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쳐냈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좀 몇 mm 쳐냈냐면은 대략 3mm 정도를 쳐내야겠죠. 90에서 87로 맞춰야 되니까. 3mm만큼 쳐낸 상태에서 원점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단면 치는 그 G코드가 뭐냐면 G94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G94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5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단면 가공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단면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단면을 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방법을 잘 안 쓰고, 요즘은 그냥 G71에서 그냥 제어를 해서 값을 보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약간 좀 저때,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에 배웠냐, 98년도, 97년도쯤에 배웠겠네. 97년도에 배웠던 방식이고, 그때 제가 썼던 장비가 한국산전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되게 오래된 장비인데, 이게 한국산전에서 예전에 CNC 장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장비는 요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환학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G71로도 제어가 된다고 해서 G71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하냐?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소재가 있으면은 원점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원점을 안에다 잡은 게 아니라 바깥에 이 수직 라인에다가 원점을 잡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원점을 여기 잡았는데, 이 원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안쪽으로 원점을 이동시켜서 잡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몇 mm 이동시켜야 되냐? 당연히 3mm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깎을 게 3mm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공구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하면 자동으로 이 3mm가 깎여 나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G71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황삭 사이클 시작 포인트를 Z2라는 위치에서 잡아가지고 황삭 사이클을 진행을 했어요. Z2에서 여기서 시작을 잡고. 근데 이제 이 3mm만큼 더 깎아주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3mm만큼 더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mm만큼 더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면 안전거리 2mm 띄우면 대략 이 정도 위치에서 가공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제어 및 원점 제어를 할 건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3mm만큼 더 여유 있게 뒤로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3mm만큼 더 여유 있게 빠진 상태에서 공구를 이동시키면 그 원점 기준의 반대쪽 되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이것저것 정리 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거리를 전에 2mm만큼 띄웠잖아요, 그죠? 2mm만큼 띄운 거에다가 알파로 3mm만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냐? 5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5를 넣는 이유는 원점을 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원점의 바깥쪽으로 3mm만큼 여유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또 안전거리 2mm 띄우다 보니까 5mm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71에 안전거리 5를 띄웠다. 그 다음에 G71 들어가셔야겠죠. 본격적으로 U값, 그 다음 R값, 절상률, G71 P값, Q값, U값, W값 들어갑니다. 그 다음 N10번에 G42, 이거는 생략이죠. G00 X 역점 Z 2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아까처럼 이 점 개수를 다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좌표값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러면 사실 좀 불량률은 최소화시킬 수 있어도 좀 없어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 회사 가가지고 막 이 점 찍어가면서 막 프로그램 짜는 거 옆에서 보면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회사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바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프로그램 입력하시는 게 낫겠죠. 그 대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G01 Z0으로 가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M30이라는 건 파이 3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값은 이 P치 값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C2로 보시고 X는 26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X는 30에 Z-2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홈은 무시하셔야 돼. 홈 무시하시고 Z축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얘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좌표로 쓸 건지 상대좌표로 쓸 건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상대좌표로 쓸 거야, 아까처럼 W값,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들어가야 돼요. 20이 아니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Z2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그냥 절대좌표 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Z는 마이너스 20이 되면 이제 원점을 기준 20만큼 간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상대좌표 W 값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그걸로 쓰지 마시고 약간 섞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절대좌표 값이 계산하기 쉬우면 절대좌표로 넣어주시고, 상대좌표가 계산하기 쉬우면 상대좌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올라가야겠죠? 30에서 32로 올라가 주시면은 현재 여기 위치까지 이제 이동이 된 거고요. 여기 위치입니다. 지금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 테이퍼 가공, X는 36,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얼마인데, 얘도 그냥 절대좌표 가겠습니다. 35 계산하기 편하니까. X는 36점에 Z는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합니다. 얘도 계산하기 편하니까 Z 마이너스 50으로 넣어주고요. 50 요렇게 해서 이동. 그 다음에 R2의 시작점 계산해 봤더니만 X는 38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현재 36이고 38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튀어나온 형상이니까 G03, X는 42에 Z-52 R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동된 거죠. 그 다음 G01 Z는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못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X는 44까지 올라간 다음에 X48에 Z-62까지 해서 못따기 완료.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라고 했죠? 자, 비행기 이륙하듯이 X는 48.1, Z는 -64 정도로 해서, 아니면 이럴 때 이제 W 서셔도 굉장히 W 2점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더 이상 뭐 치수 개념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N20, G40
가로 치시고 그 다음에 x는 54점까지 올라가 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N09 G09 X 150점 Z 150점 N05 그 다음에 M01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황사 프로그램만 잘 작성해 주시면은 정사과 홈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홈은 3mm짜리로 할게요. 아까 보니까 3mm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3mm짜리 홈폭으로 해서 5mm 따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정삭 들어갑니다. 정삭은 공고번호 3번이 되겠고요. 주축 최대 전수는 똑같이 가고 주속 일정 제어는 주속 일정 제어의 저삭 속도를 150 정도로 해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은 똑같이 황삭 시작점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는요 아까 우리가 황삭할 때 5mm 띄웠거든요. 근데 정삭할 때는 굳이 5mm 띄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황삭할 때 3mm가 다 깎여 나가기 때문에 굳이 5mm만큼 띄울 필요는 없어요. Z2만큼 띄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삭 그 다음에 이성속도 절삭률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10번과 Q20은 다 아시겠지만 제품의 형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N09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사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홈 들어갈게요. 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3mm 홈 3mm 팁으로 팔 거예요. 3mm 팁. 자, T0500 들어갈 거고요. 홈은 고속으로 홈 파면 홈팁 부러져요. 그래서 고속으로 웬만 안 하고 저속으로 하는데 이때 이제 회전수를 한 700 정도 다운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속 일정 제어 또 마찬가지로 값을 다운 시킵니다. 40 정도로 해서 저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게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라인 맞춰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요 라인, 요 수직선 라인 기준으로. 그 대신에 주의할 점은 얘가 이렇게 진입을 할 때 현재 이 보이는 이 모서리 점이 있죠. 얘보단 크게 들어가지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32보다 크게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G00 X랑 34 정도 하면 부딪히지 않겠죠. 1mm 떨어지니까. Z는 마이너스 20mm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사실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1mm라는 게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동할 때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처음에 세팅하고 깎을 때는 좀 크게 이렇게 띄우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크게 띄워가지고 깎아보고 이상 없으면 값을 천천히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면서 가공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그래서 우리 여유 있게 그냥 36으로 할게요. 저희들도 36으로 해서 Z-20. 그 다음에 G01 깎아야겠죠. X는 25파이, F는 0.05, N08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빼면은 찍힘 작업 발생하니까 G04 휴지 시간 X는 1점 해서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때 G01 쓰세요. 시뮬레이터가 G01 안 들어가니까 인식을 안 하네요. 얼마까지 끌어올리냐? 36까지 끌어올리시면 되겠죠. F는 0.2 정도로 해서 끌어올리시고 들어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2점 2mm 이동. 왜냐 홈폭이 3mm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남은 양은 2mm 정도 남은 겁니다. W 2점으로 해서 파주시고요. 그 다음 또 파야겠죠. G01 X는 25점 F 0.5 마찬가지 G04
x 1점, 그 다음에 G01 x는 36점, f 0.2 이렇게 해서 절상 오프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걸로 적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응용 버전 설명하다가 이 홈바이트 홈 가공도 하나 있거든요. 응용 버전 이거 하나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 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사 가공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못다기가 돼 있어서 그 나사의 산 같은 게 이제 약간의 좀 찌꺼기라든지 버 같은 게 덜 생기는 편인데, 근데 이쪽은 현재 못다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버가 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도 못다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양쪽 못다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황석 바이트로 못다기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황석 바이트가 진입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이제 뭘로 해야 되냐? 홈 바이트로 해주셔야 돼요. 홈 바이트로 여기를 이제 못다기를 진행할 겁니다. 못다기 진행하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식은 여기서부터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G04 X 1점까지 하고 나서 이제 빠질 때 못다기 개념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X는 26까지 올라가 주시면 돼요. X는 26점. 다시 속도는 천천히 가야겠죠? 깎을 거니까. 자, 26점이라는 거는 요 기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M30의 피치 2, 저 C2로 계산하면은 우리 아까 황석 가공할 때도 느꼈지만 X26까지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가공 X는 30에 W 2점 넣어주시면 돼요. W 2점. 만약 절대좌표로 따지게 되면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도 W가 한 번 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탈 4mm만큼 빼준 값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Z-16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W를 해서 2mm 해서 상관없습니다. 2mm 2mm. 그럼 이게 이제 못다기예요. 안쪽 못다기. 안쪽 못다기 해준 거예요. 다 됐으면은 X는 36으로 또 끌어올려 주실 때, 이때는 뭐 속도로 좀 빨리 해도 상관없겠죠.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지시고요. 마무리. 이거 혹시 뭐 적으실 거면은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못다기예요. 안쪽 못다기. 그래서 안쪽 못다기까지 진행을 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안전거리 확보. 절상류, 절상류 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M30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못다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프로그램 돌릴 때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도면을 봤을 때 가공하는 기본적인 것들 다 이제 습득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은 현장에서 뭐 작업하시는데 그렇게 뭐 까다로운 도면 아닌 이상은 작업하시기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저장을 했네요. 그죠? 저장을 좀 하고요. 이제 저장은 A-가 아니죠. P-94-B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났고요. 이거 저장도 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에 가서 마무리 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것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연습삼아. 자, 먼저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기계 전원 키듯이 또 기계의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NC ON, 모니터 화면 키는 거죠. 전체 전원 시스템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정지 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신 레이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rt라고 해서 레퍼런스 리턴 기계 원점 복귀라고 하는 이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모드예요. 여기 보이는 현재 이 형상 버튼 6개짜리는 모드라고 해서 영역별로 구분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ref.rtn 기계 원점 복귀 모드로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있는 축 플러스 X 플러스 Z를 눌러서 원점 이동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 복귀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첫 번째 재료 설치 하러 갑니다. 재료 설치는 왼쪽 툴바에 있고요.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공작물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재료 사이즈는 50, 직경 50에 길이는 90. 그 직경 50에 길이는 90으로 해서 소재를 설치를 합니다. 아까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를 다 뺐는데 사실 이렇게 빼면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적당하게 간격을 좀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화면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조절하는 방법은 요 손잡이 모양의 이 손 있죠. 요거 아이콘, 손 아이콘이 눌러진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에 있는 중간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D 화면이잖아요, 그죠? 2D 화면인데 여기 2D 뷰를 끄시게 되면 3D 화면도 되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누르면은 이게 또 이게 화면 회전이죠. 화면 회전, 화면 이동 이렇게 해도 조절이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XZ 보이죠? 요거 축 화면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또 화면 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죠. 근데 뭐 잘 안 쓰죠. 어차피 이게 CA 선반 같은 경우는 2차원 개념이다 보니까 2D 뷰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좀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툴 관리 누르셔가지고 공구를 세팅을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툴 매거진에 있는 건 원래 사실 이건 없는 거죠. 원래 여기 있는 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껐다 킨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좀 살아있는데, 원래는 툴 매거진에 공구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외교 황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또는 여기 추가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눌러가지고 조건 창을 띄우신 다음에 외경 황삭 바이트 하나 클릭, 이거 홀더를 선택한 홀더 선택, 그 다음에 팁 선택,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세팅이 끝난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2번에도 가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외경 황삭 팁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잡아주시면 1, 2번 세팅 끝.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은 툴 길이 있죠. 이 툴 길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툴 길이, 자 2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2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툴 길이를 160에서 한 15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160을 한 150으로 바꿔보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툴 길이가 바뀌어요. 160, 150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 차이 값이 나면은 아까 그 나중에 세팅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체킹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홈 가셔가지고 홈 바이트인데요. 얘는 주의할 점이, 우리가 전 시간에는 팁 넓이를 4mm로 했는데 얘는 이제 3mm로 줄일게요. 홈폭 3mm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팁 인서트 팁 폭이 3mm라는 거를 누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요거까지 체크하시고, 체크가 다 됐으면은 얘를 이제 꽂아야겠죠. 1번에는 툴 매거진 1번에 꽂아 주시면 되고, 2번은 툴 매거진에 3번에 꽂아 주시면 되겠고,
3번은 툴 매거진에 5번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번 다 하나씩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아니라 여기 툴 번호 따지면 1, 3, 5가 되겠죠. 1, 3, 5번으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공구 설치까지 된 게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공작물 설정에 가시면 자동 원점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공구가 이동이 될 겁니다. 여기 밑에 거 체크하셔야겠고 확인.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현재 1번 공구, 현재 화면에 보이시게 되면 툴 넘버가 1번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를 현재 그 재료 단면에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이 1번이 기준 공구이기 때문에 G54에다가 X, Z 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다 됐으면은 자, 옵셋 키판, 여기 이제 키판 보셔야 돼요. 키판에 옵셋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화면을 최상위 위치로 올려주셔야 돼요. 최상위 위치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워크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노란색 커서가 원래 여기 있죠. 원칙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커서를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X는 50점, 툴 매저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이 됐고요. 1번 X축이. 그 다음에 Z는 0, 툴 매저 확인 매저 누르시면 이제 그 1번의 Z축 세팅이 됐고요. 참고로 저는 1번의 Z축이 마이너스 484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값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재료가 이 조에 들어간 이 깊이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각각 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약간 다르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끝났고요. 요게 이제 세팅이 다 됐으면은 요 방향키 있잖아요. 요 방향키 눌러가지고 요거 키판 밑에 있는 방향키, 모니터 밑에 있는 방향키 눌러가지고 옵셋에 가셔서 GOM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의 세팅 값을 다 0으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0 인풋, R 0.8, 그 다음 3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아까 질문사항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1번은 만약에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0 인풋으로 무조건 다 바꿔버리셔야 돼요. 1번은. 하지만 3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3번은 절대 0 인풋으로 해서 어거지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살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공구는 깔끔하게 원위치시키고, 혹시 2468에 혹시 값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좀 0 인풋을 어거지 바꿔 놓으세요. 이게 들어가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아마 전에 그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내경까지 배웠나봐요. 그래서 아마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내경을 배울지 안 배울지 확실히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만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G54 즉 원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보정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00으로 우리가 임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진행한 거고요. 다 됐으면 이제 툴 넘버 바꿔주셔야 되죠. 3번 툴 넘버 3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10mm만큼 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이 아마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내려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동 원점 설정하셔가지고 내려주시고, 그리고 GOM 옵셋의 GOM 현재 이 화면이죠. 여기에 3번 위치로 가셔서 3번 위치로 가셔가지고 똑같이 X는 50점 툴 매저 확인 매저, 그 다음 Z는 0점 툴 매저 하고 매저 하시면 여기 값이 들어갑니다. 자, 1번 공구랑 3번 공구랑 이 공구 형상이 다르다 보니까 값이 변하죠. 변한 게 아마 눈으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이제 자, 툴 길이가 다른데 값이 똑같다. 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불량이죠.
지금 저처럼 값이 다르게 나와야지만 제대로 세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값은 0.4에 T값은 3번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세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Z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올 줄 몰랐네요. 사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에는 길이만 조절한 것 같은데 이게 Z값까지 변화가 생겨버려서. 자,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툴 넘버 5번으로 불러옵니다. 5번. 툴 넘버 5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 자동 원점 설정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서 5번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키판에 화면에 있는 커서 노란색 커서를 5번에 갖다 놓으시고 X는 5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그 다음 Z는 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눌러주시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좀 값이 너무 큰데 이거 좀 이따 불량 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수정을 좀 할게요.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다시 한번만 확인해 볼까요? 그럼 X0, X0이 아니라 X는 50점 툴 매저 매저 지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X는 50점 툴 매저에 매저, Z는 0점 툴 매저에 매저. 희한하네. 자, 한번 해보죠. 해보고 나서 뭐 이상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자, 다 됐으면은 자 세팅을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불러오는데 프로그램은 A면 먼저 불러와야겠죠. 뒤에 그 큰 파이 부분 먼저. 순서는 이제 edit, edit, 그 다음에 PROG 버튼, 프로그램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dir, 디렉토리, 그 다음에 알파벳 O의 숫자 1번, 그 다음에 델리트 키에서 프로그램 번호를 지웁니다. 그 다음 알파벳 O의 2번 델리트 키. 총 1, 2번 다 지워주시고요. 다 됐으면 다시 알파벳 O의 숫자 1번, 이번에 인서트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번호를 생성해 주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아니어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그 프로그램은 P-94-A 얘를 불러와야겠죠. 자, 저 알람 떴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알람 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람 뜨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문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알람이 뜨는 거예요. 한글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고 요거를 싹 지워 주셔야 돼요. 이런. 지금 다시 이거 세팅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왔습니다. 0. 아까 마이너스 16 나왔는데 그거는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0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홈바이트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번에 가셔서 X는 50점 툴 매저 매저, Z는 0점 툴 매저 매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입력됐고요. 그럼 다 됐으면 이제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dir 1번 지워주시고 2번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생성해 주시고 바로 파일 열기 가셔서 프로그램 불러옵니다. 프로그램 불러와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은 이제 가공을 하는데, 자, 공구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뀔 때는 옵셔널 스트를 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MEM 모드 리셋,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은 먼저 황삭부터 가공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났으면 이어 정삭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제품이 완료됐고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가공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3mm만큼 더 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dir 2번 생성해 주시고 바로 또 프로그램 불러와서 아까 그 반대쪽 프로그램을 좀 불러와 주세요. 그래서 반대쪽 프로그램은 특징이 Z5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자, Z5라는 거는 실제로 더 깎을 양 3mm 플러스 안전거리 2mm 플러스해서 5mm 나온 겁니다. 요거를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게요. 자, 다 됐으면은 먼저 공작물 회전 시키세요. 공작물 회전 돌려물기.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제 자, 원점 이동하는 방법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저기 잠깐 보세요 하면, 자, 옵셋, 옵셋의 방향키 워크, 방향키 2번 누르시면 워크 뜹니다. 요 화면 뜨죠. 자, 현재 여기 밑에 G54 보이시죠? 이 G54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원점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입력하는 곳. 그럼 그 위에 보시게 되면 EXT라고 00EXT라고 있습니다. 00EXT. 이게 뭐냐면 현재 쓰고 있는 이 원점을 내가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분 개념, 증분 개념으로 몇 미리씩 이동시키겠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동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냐? G54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이동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Z값을 얼마큼 이동시켜야 되냐? 왼쪽으로, 안쪽으로 들여놔야죠. 안쪽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점 인풋 눌러주시면은 이제 G54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방향으로 3mm만큼 원점이 이동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다시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홈바이트 홈 가공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 다 이상 없으면은 이제 메모리 가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동된 거? 이렇게 해서 3mm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다 됐으면은 이제 리셋 눌러주시고 옵셔널 스톱 켜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제 작업이 진행되겠죠. 근데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불량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불량 났죠 지금?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남으면 나중에 바이트 깨져요. 다음 공룡 들어갈 때. 눈에 보이시나요 남은 거? 이렇게 남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또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고하고 계시고. 그 다음 다 됐으면은 정삭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홈은 테이프, 여기서 튕겨 나가네, 그죠? 여기서 지금 가공은 바이트까지는, 그러니까 홈 못 따기까지는 끝났는데 뭐가 지금 알람이 떴어요. 자, 알람이 뜬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알람 뜬 이유가 없는데 사이클 스타트 눌러가지고 원상복 시키고요. 자, 다시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왜 가공이 된 이후에 튕겨져 나갔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중간에요. 여기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블럭에 보시게 되면 M05 있잖아요. 이 M05를 좀 지우시고요. 얘를 좀 지우고 밑에다가 M35에다가 M05를 추가시키세요. 나중에 혹시 수정할 일 있으시면.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알람 뜰 이유가 없는데 요거 M05 추측 정지 때문에 알람이 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요거 좀 참고로 좀 수정 좀 해주시고. 하여튼 프로그램은 이상은 없어요. 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요, 이제 측정을 해야 돼.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 전체 거리가 87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87 나오는 것까지 완료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정을 눌러주시고. 이걸로 보기 좋겠네요.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두 번째 거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거리가 나와요. 밑에 얼마 나오냐면 86.99. 자, 86.99 맞잖아요. 87이니까 100분의 1 차이 나는 거니까, 그죠? 이거 뭐 공차값, 그 공차값에 여유 공차까지 포함시키면은 충분히 나올 값이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현재 제품이 87mm로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 끝났으면은 여기 다시 측정 종료 눌러주시면 원산복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하나 더 뭐 설명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니 설명보다도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알람이 뜨나 안 뜨나 좀 체크 좀 하게요. 이게 알람이 뜨면 안 되는데 알람이 떠서 좀 찜찜해서. N05를 밑에다 놓으면은 이상 없다. 그래서 잘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부분 이제 수정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이 부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있는 장비를 실제로 가공을 하시더라도 이 단면 있잖아요. 이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남아요. 사실 이렇게 남아요. 단면이 이게 수직으로 안 깎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공구인선 반경 있잖아요. 자, 바이트, 황석 바이트 0.8 공구인선 반경, 그다음 정석 바이트는 0.4라고 이제 공구인선 반경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0.8, 0.4라는 그 공구인선 반경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G42를 쓰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짤 때는 어떻게 짜냐면 여기 보이는 N10번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에 할 때 X0으로는 안 가요. X0으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찌꺼기 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X0을 이제 어떻게 바꿔주냐면 공구 인선 반경만큼은 더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 공구 인선 반경 값이 얼마냐면 우리가 0.8이잖아요. 그죠? 그 0.8인데 문제는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마이너스 0.8만큼 더 내려가는 거예요. 공구 인선 반경만큼 내려가니까. 근데 이걸 직경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1.6이 되죠. 직경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1.6만큼 내려갑니다. 1.6. 그래서 마이너스 1.6만큼 내려가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 발올림이에요. 발올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을 어디다 집어넣냐?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찌꺼기 없어져요. 찌꺼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처음에 진입할 때 0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x-2로 진입을 해주시면 찌꺼기가 다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정 한번 해주시고, 자, 수정을 하고 저도 다 수정 다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깎아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래도 안 되면 더 값을 더 키워 주셔야 돼요. 이래도 뭐 찌꺼기 남으면. 자, 먼저 에디트 가셔서 프로그램에 dir 가셔가지고 1번 델리트 키, 2번 델리트 키, 1, 2번 다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생성해서 인서트 키, 그 파일도 불러와야죠. 수정한 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냐? x-2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x-2 이렇게 들어간 상태 한번 깎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옵셋에 요 -3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0 인풋. 처음에 깎을 때는 이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자, 이제는 좀 없어졌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없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는 확인이 안 되는구나. 여기는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왜냐면 안 깎여가지고. 다시요. 여기를 확인시킬 수는 없겠네. 다시 정사.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작물 해제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프로그램 불러올게요. 알파벳 5의 숫자 2번 인서트 키. 다시 프로그램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쪽 깎을 때는 전체 길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옵셋에 요 ext 가셔가지고 -3점 넣어주시고요. 이동시켜줘야 된다. 잊어먹지 마시고. 다 됐으면은 에디트 프로그램에 메모리 리셋, 그 다음에 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없어졌네, 그죠?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깎인 상태예요. 3mm만큼 3mm만큼 깎였는데 버가 없는 게 확인됐고요. 찌꺼기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추가로 공정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홈바이트까지.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4시 반에 수업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